자, 이달 들어서 미세먼지 참 심하다 했는데 미세먼지가 규제까지 결국 풀었습니다. 택시나 렌터카, 장애인 차량 등에만 사용이 허용됐었던 LPG 차량이 빠르면 이달 말부터요 일반인들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LPG 차량 구입이 확대되고 또 경유차가 줄어든다면 우리 생활에 미세먼지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경영연구원 황순아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세먼지가 규제까지 폐지하게 만들었군요. 글쎄 말입니다. 네, 여러 가지 면에 영향을 줍니다. 네, LPG 차량이 이제 일반한테 허용이 됐다라는 네. 것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대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역시 미세먼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차 대안이 나오지만 전기차는 확산이 좀 느리고 수소차는 아직 너무 먼 얘기고 당장 활용 가능한 기술로서 이제 LPG 차량을 확대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규제 완화 측면인데요. 네, LPG의 일반 사용을 억제하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업계에서는 규제를 풀어서 그 시장을 좀 키워달라 그런 논의를 계속 해왔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수출 산업화인데요. 네, 사실 이제 LPG 엔진이나 그런 충전 인프라 기술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기술 선진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되면 또 좀 전 세계적으로 LPG가 지금 붐이기 때문에 수출 산업의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동안은 왜 제한이 됐었던 거예요? 네, 예. LPG가 처음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82년 택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운송 수요하고 그다음에 서민들의 그 난방과 취사 왜 그 트럭에 그 회색 LPG 통 해갖고 많이 싣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금을 지금 휘발유의 반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혜 이슈 내지는 세수 감소 우려가 있어서 사용을 제한해왔던 건데요. 또 수급도 좀 초기에 좀 불안정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LPG가 수입이 되면서 네. 수급이 안정되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부문에서 LPG를 풀어달라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점점 사용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전면적으로 다 풀린 겁니다. 예. 그럼 해외에서는 어때요? LPG를 뭐 제한적으로 허용하다 이렇게 전면적으로 허용을 한 사례가 있나요? LPG 차량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한 것은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휘발유가 부족해서 그 대용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초기에는 이제 힘도 달리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능적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써왔던 거죠. 근데 최근 들어 이제 친환경 이슈가 되면서 이제 붐을 타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규제하고 있는 데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LPG 차량 일반에 허용된 게 어쨌든 심한 미세먼지가 계기가 됐기 때문에 네. LPG 차량이 늘어나게 되고 경유차가 줄면 미세먼지 줄이는데 효과 있습니까? 있지만 현재는 당장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크진 않다. 예, 있긴 있군요. 예, 있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LPG는 미세먼지가 연소되면서 거의 나오지 않고요.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 화합물은 경유의 한 2, 3%에 불과합니다. 대신에 탄소가 좀 나옵니다. 탄소가 그래서 나온다. 휘발유 기준 한 85% 정도의 탄소가 나와서 네. 완전히 친환경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의미에서 휘발유나 경유보다는 종합적으로 볼 때 좀 친환경적이다. 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탄소도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질 온난화 일으킵니다. 그렇게 알려져 네,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LPG 차량 구매 제한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LPG 공급 수급에도 차질이 좀 없어질 것 같은데 일단 충전소 자체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네, 충전소는 지금 한 전국에 2,000여 군데 있고요. 네. 사실 일반 주유소는 한 11,000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현재 작년에 저희 LPG 등록 대수가 한 305만 대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LPG에서 저희 소요량이 한 330만 톤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30년에 가더라도 LPG 소요량이 한 10%밖에 늘지 않을 것 같다. 한 360만 톤으로. 그러니까 급격한 수요 증대를 보지 않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LPG 소요량의 70%를 수입하기 때문에 네. 현재 국제적으로 LPG 생산의 잉여가 한 500만 톤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규제가 이제 LPG 차량에 대한 규제가 전면적으로 폐지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나도 한번 LPG 차종
사볼까 뭐 관심을 갖게 되실 것 같아서요. 네. LPG 차가 휘발유 차나 혹은 경유차에 비해서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나요? 예. 먼저 장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그 연료비가 현재 휘발유의 한 6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세금을 휘발유 세금의 한 반 정도밖에 매기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다음에 이제 유지비가 물론 연비는 좀 좋지 않습니다만은 동일한 거리를 갈 때 조금 더 쓰죠. 하지만 소나타 2.0의 LPG와 휘발유 엔진을 비교하면 네. 한 100km를 갈 때 휘발유는 한 11,000원 정도, LPG는 한 8,400원 정도. 그러니까 연비가 나쁘더라도 한 22% 정도 유지비가 더 저렴하고요. 네. 차량 가격도 조금 저렴합니다. 네. 지금까지 특수 용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소음 진동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 반면 단점으로 보면요. 역시 연비가 좀 20-30% 떨어지고요. 네. 휘발유에 비해서. 그다음에 아무래도 성능이 지금 소나타 2.0 LPG는 한 150마력 되고요. 휘발유 쪽은 한 160, 한 5마력. 그러니까 힘이 좀 딸리죠. 그러니까 운전 재미가 조금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운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선택할 차종이 좀 부족한 거. 그다음에 이제 트렁크에다가 LPG 통을 넣어야 되니까 네. 트렁크를 좀 크게 못 쓰는 그런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오해일 수도 있는데 네. 겨울철에 LPG 차량이 시동이 잘 안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아무래도 들은 것 같아서요. 그 기화 상태에서 불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 추우면 뭐 디젤도 좀 그런 게 있죠. 무겁게 그러나 가라앉아서 그런가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래서 기체가 잘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추울 때는 좀 안 걸리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걸 기술적으로 사실은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일반 시민들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어제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공포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번 달 내로는 구매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차량 선택 폭이 지금은 좁잖아요. 몇 종이 안 됩니다. 예. 주로 경차하고 세단 중심으로 돼 있고요. 네. 사실 시장에서 인기 있는 건 SUV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메이커에서도 이제 소형 중 SUV가 이제 막 나오려고 준비하는 그 시기가 돼 있습니다. 그 자동차 업체들도 준비를 하겠네요. 아무래도 수요가 있으니까 준비는 하는데요. 네. 이번에 이 조치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휘발유나 디젤 엔진을 팔던 수요가 다른 LPG로 수요가 가는 거고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쪽이 좀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네. 싸게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가져가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 경영 수지상으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네. 앞서서 뭐 지금 LPG가 싼 이유, 휘발유보다 싼 이유가 세금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 정부에서 세금을 인하폭을 축소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좀 연료 자체의 값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이 휘발유의 반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영지연구원 예측에 의하면 앞으로 LPG가 늘어나면 세수 감소가 한 3,200억 있을 것 같다 그러고요. 사실 저희가 LPG 수입 소모 효소의 70% 수입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무관세 수입입니다. 그때 LPG 값이 확 올라가는 바람에 국제적으로 그게 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수요가 올라가면은 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로서는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차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네. 현재 서민들의 난방과 취사용으로 쓰고 있고 아무래도 운송용 쓰이기 때문에 아마 정책적으로는 상당히 올리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네. 자꾸 드는 걱정이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매일 쓰기 때문에 충전소가 지금 인프라 정도면 쓰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충전소 찾는 게 도심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충전소 처음 허가 줄 때부터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에는 불허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위험하다 그래서 네. 한 네. 20년 전에 부천에서 아마 LPG 충전소 폭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주로 이제 서울의 외곽 지역에 그것도 이제 서북부하고 동남부 쪽에 몰려 있는데요. 그래서 강남 지역에는 뭐 두세 군데밖에 없고요. 상당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료비가 좀 싸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10km 가든 15km를 가든 난 싸게 하겠다. 내지는 그 용도가 있습니다. 네. 내가 장거리를 이렇게 많이 뛰는 사람들은 연료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좀 멀리 가더라도 감안해서 가긴 가는데
대중 확산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네. 지금 뭐 국회가 모처럼 뜻을 모아서 이제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LPG차 전면 허용 법안을 내놨습니다만 뭐 운전자도 그렇고 업계도 그렇고 약간 아직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네.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정책적으로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일단 보십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친환경차 확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주로 승용차 쪽에 하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대책을 효과를 보려면 화물차, 디젤 화물차를 LPG로 바꾸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집중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충전 인프라를 늘리고 그다음에 LPG 가격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메이커 입장에서는 이제 친환경차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LPG 차를 밀어야 됩니다. 따라서 기술 개발을 해서 신차종이 나와서 네.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미세먼지 때문에 어쨌든 바뀐 거기 때문에 미세먼지 줄이는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있을 겁니다. 네, 황순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